자, 159페이지. 일단은 그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시점을 나눠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뢰시장하고 의뢰시. 일단 의뢰시는 설명이라 했죠. 설명을 한다. 누구한테? 일방에게. 위반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랬습니다. 일단 조문의 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시입니다. 의뢰시 언제까지냐 그러면 이거 확인 설명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겠어요? 확인 설명은 누가?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 소공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개공, 소공이 언제? 의뢰시부터 중개 완성 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 전이라는 말은 이때 나오는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일까요? 예정 금액일까요? 그죠?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하고, 그러면 중개 완성 전에,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설명을 할까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개업권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의뢰인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권리 취득 중개의뢰인이 있고 권리 이전 중개의뢰인 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은 중개의뢰인에게 할까요? 아니면 취득 중개의뢰인에게 할까? 권리를 많은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 의뢰시부터 중개 완성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하셨죠? 확인 설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되겠죠? 일단 확인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합니다. 설명 다음에 항상 생각하시게 공인중개사 법에는 설명 다음에 항상 엔드입니다. 설명한다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고? 하고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설명은 하면 안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교부한다. 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교부가 아니라 주는 게 아니고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겠죠? 확인 설명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총 9가지의 확인 설명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9개. 아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 사항은 몇 개였죠? 7개. 그럼 차이점이 뭐겠어요? 2개예요. 원래는 2개예요. 아셨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한다 그럴 때 일단은 기억하실 게, 설명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사항과 비교를 할 건데, 핵심이 되는 건 일단은 뭐냐면 보수하고 그 다음에 토, 조 이렇게요. 보가 뭐냐면 보수입니다. 보수. 조는 뭐겠어요? 조세. 토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토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주름을 필요하고 뭘 맞아요? 보톡스. 잘못 맞으면 조진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TV 잠깐 봤는데요. 그게 스카이 캐슬인가 뭐 하대요? 캐슬인가? 거기에 보니까 염정아가 나와요. 그 눈은 쌍꺼풀 수술했대요. 근데 얼굴이 자연스럽게 늙었대요. 그게 뭐 맞으려면 안 맞았겠어요? 그게 보면 여자가 2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혜리라고 있죠. 여자 배우. 정혜리하고 염정아를 딱 비교해보면 확실히 자연스럽게 늙는 게 얼마만큼 좋은 건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괴물됐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그 뭐 몇몇 배우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사실은 이제 얼굴이 그죠 자꾸 이렇게 주름이 지니까 맞고 싶겠죠. 근데 맞으면 그건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은 거는. 근데 이게 자꾸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꾸둥꾸둥해져 가지고 웃는 게 아니요. 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무슨 배우는 또 그런 거 있었죠. 막 슬픈 장면인데 울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눈이 이래 가지고 웃고 있어 가지고 요것도 묻잖아. 근데 그 두 개를 보니까 두 사람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늙는 게 그죠. 정말로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늙는 게 참 그죠. 어쨌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뭐 괴물이고요. 잘못 맞으면 이래요. 그래서 에? 뭐라고? 예쁘다고? 정혜리가? 그래 뭐 개인 취향이겠죠 뭐. 그래 뭐 개인 취향. 아니요 젊었을 때는 저도 예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요. 그래 빵빵해가지고 하여튼 자 봐요. 그래서 잘못 맞으면 이래 돼요. 보토 좋아졌죠? 근데 이제 봐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보토조 세 가지도 참고하시고 문제는 설명 사항을 있잖아요. 누가 확인하겠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겠죠. 근데 이 조사 확인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사항 가운데서 상태 있죠. 상태하고 환경이 있습니다. 조문에는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범위상에는 뭐 환경도 포함돼요. 상태와 환경에 대해서는 개공의 조사 확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니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도 제가 지금 노랗게 체크한 거 있죠. 이 부분들이 다 시험에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이겠죠. 그죠? 이제 자료 요구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권리 이전자한테 할 거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다시 그 불응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하고가 옵니다.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다가 그 불응 사실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셨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개공인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럼 결국 누가 책임질까요? 자료 요구에 불응한 자가 책임지겠죠. 누구? 매도인, 임대인이. 그러니까 불응했을 때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협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아니죠. 조문에 따로 말이 없다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죠.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불응했을 때까지 말로 풀어가면 돼요. 의뢰시의 설명이고 상대방은 쌍방이 아닙니다. 아셨죠? 일방이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누가 한다고? 개공해야 되고 소공할 수 있고 중개보증은 안 된다. 언제까지? 완성 전까지. 누구에게? 취득중개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상태와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말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게 되면 불응 사실을 뭐한다?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까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에 다시 갑니다. 제목을 보면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 있고요. 1번 확인 설명 의무 있죠? 갑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컷.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컷.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당해 중개사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컷. 어떻게 한다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하셨죠? 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 한다고? 제시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공이겠죠? 누구도 할 수 있어.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실제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취득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방법은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까지 다시 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위반했을 때 제재가 나오는데 개공은 뭐예요? 500과입니다. 그럼 소공은 딱 바로 튀어나오죠. 네, 자격정지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죠? 소공은 자격정지니까. 그 다음에 이번 확인 설명사항 보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토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고 어디 있어요? 저기 구분해 있죠? 보수,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되어 있습니다. 보. 토는 어디 있을까요? 3번에 토지 이용 계획 줄 딱 긋고 토. 조는요? 8번에 조세할 때 조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이건 거래함에 따라 부담하는 거예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취득까지, 취득. 그러니까 보유세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하셨죠? 그 다음에 보토조 체크하셨죠? 보토조. 이게 뭐하고 차이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요. 가끔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했죠? 의무는 없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맨날 그죠? 가끔 물어야지. 어디야? 이러면 별로 안 좋죠? 어딘데? 언제 오는데? 곤란합니다. 그죠? 아니, 밖에 나오면 전화 안 합니까? 안 해? 하잖아. 젊었을 때? 그럼 이제 나들면 안 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안 하는 거는 나가 들었다는 거죠? 아, 그건 곤란한데. 저는 막 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도 하고, 뭐 톡도 하고, 아, 톡은 하네.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연락 왜 해요? 몇 분? 한 3분 하나? 많이 하는 거야? 아, 그죠? 그래, 나가면 니 끼고, 들어오면 내 끼고 그런 거야. 그건 진짜 연락 잘 안 한대요. 연락을. 예? 우와! 그걸 다 치고, 믿으니까, 못 믿어서는 아니고, 밥을 먹으면, 니도 밥 먹었나? 이런 거.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어딘데? 언제 오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하는데, 제일 못 볼 모습이 그거래요. 나이 들어서, 마나님 치맛자를 찾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년, 이제 직장 다닐 때는 바빴잖아요. 바빠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 딱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정년을 딱 하면 계획이 많았다요. 일단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고 등산을 가고 그다음에 친구를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뭐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잡았대요.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힘들어 못하겠고 등산을 가는데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등산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두 분이지. 그래도 계속 출장 가는 거는 이거는 일이야, 일. 그죠? 그래도 또 친구 만나니까 어쩌다 만나는데 일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데 지금 같이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이 인생은 혼자 사는 거래요. 결국은 혼자 사는 거래요, 혼자. 그러니까 시간 타임이 안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학원을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학원 광고를 본 거야. 광고를 보고 학원에 오니까 그래 좋을 수가 없대요. 아침에 보따리를 딱 메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화가 된대요.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 수강료 뭐 한 돈 100만 원 내놨는데 오니까 뭐 내가 언제 30대하고 밥을 먹겠노 이러면서 그래 좋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시험 막 칠 때까지 막 시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일을 다 하고 다닐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막 일이 없으니까요. 집에서 계속 이제 부인한테 막 그런 거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지. 이거 예 부인한테만 그러니까 뭐 어디 갈 건데 그럼 계속 묻는 거예요. 어디 갈 건데 같이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그죠? 진짜 그러지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그 자격증 따시고 딱 챙겨가지고 아니 사실 이것도 사실 정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년 없기는 뭐 없어요.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다 차려놓고 일을 노하우들을 좀 쌓아가지고 이제 젊은 청춘들을 일을 부리면 되지 시키면 되지 그죠? 안 그래도 뭐 그 일자리 없다는데 다 와서 일을 하면 되지. 최상한 게 다 주고 그죠? 차비는 없고 그죠? 예, 프리랜서가 뭐 있으면 수당제지. 그리고 다 와서 일을 하고 뭐 가면 되지. 예. 어쨌든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자격증 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실 때는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제 기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기본 내용만 잡으시면 그걸 안 잊어먹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뭐 범위를 넓히는 안 넓히나 답만 맞추면 되지. 아까 기억나시죠? 정보만 그러니까 딱 핵심 4개도 아닌가요? 국장이고 국토부령이고 개공이고 해야 되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고 그 다음에 숫자 531일 30일 3월 1년 이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답을 문제를 보면 찾아가야 되는데 아는 거와는 다르게 문제를 이렇게 매치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본 일정 보니까 기출문제 특강도 있더라고요. 수업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걸쳐가지고 이 기출문제 특강을 할 건데 매치를 되면 그러니까 문제를 그 민법도 마찬가지로 푸실 때 그 조문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천천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아셨죠? 예, 그래서 계속 방식을 나름의 푸는 방식을 이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 요구 범위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죠. 이게 뭐냐면 등기부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권리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누구한테 권리 이전이죠. 이전 중개 의뢰인이 있죠. 매도인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이게 고지받은 내용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뭐 소방, 승강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3번 벽면 도배 상태 해가지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있죠. 이왕 나왔으니까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볼까요? 이걸 이렇게 실제 상환입니다. 실제 상환. 그러니까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 요구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실제 상환 입에다 붙여. 실제 상환. 실제 권리관계 상태 환경.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걸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세부 확인 사항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붙여서 실제 상환 이렇게요. 세 번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자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다시 두 번째 줄에 매수인 임차인에게 마한다 설명을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마한다 기재합니다.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실제로 쓰잖아요. 그죠? 쓸 때는 이 아까 자료 요구 있죠? 실제 상환. 이 부분은 실제 실무상에서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매도인 임대인 있잖아요. 확인을 시키고 직접 그 부분에다가 사인을 대로 서명을 받아놨습니다. 서명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그러면은 개업공유사가 질문했을 때 요구했을 때 설명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등 확인해가지고 개공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뢰 시점입니다. 의뢰 시점, 의뢰시. 그리고 이제 가죠. 설명서입니다. 거래시입니다. 두 번째. 거래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킨다. 이게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고 그리고 이걸 교부하고 만다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럼 거래시에는 설명서입니다. 일방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업무 정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그랬고 설명서가 나오는데 설명서는 서식 있잖아요. 4개가 있습니다. 1식이 뭐냐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2식이 뭐냐면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차이를 잘 묻죠. 그 다음에 3식이 뭐냐면 3식이 이게 토지입니다. 그리고 4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개사물 있죠. 임목, 공장, 광업,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등입니다. 임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 해서 중개 대상물에 따라 설명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 아셨죠? 차이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야 됩니다. 소공은요? 할 수 있죠. 중개 보조원은 하면 됩니다. 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및 둘 다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그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둘뿐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책임을 강조할 때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올 때만 소공이 따라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죠. 그러니까 서명 또는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소공이 서명과는 관계없어요. 서명 및 날인일 때만 아셨죠? 누가 한다고? 소공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개공이 법인인 개공이 있죠? 법인이라면 주사무소하고 누구? 분사무소로 나뉘죠? 주된 사무소는 누가 할까요? 대표가 해요. 대표가. 분사무소는요? 책임자가 각각입니까? 같이 합니까?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와 책임자겠어요? 대표 또는 책임자겠어요? 또는입니다. 대표 또는 책임자가. 대표와 책임자가 돼버리면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각각 한다. 각각. 그리고 소공이 나오면 소공은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소공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혼자 합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해 중개 행위를 한이라는 말이 들어야 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소공이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그죠? 의무가 되는 경우는 조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서명 및 날인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할까요? 책임이거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나도 같이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는 책임지지 마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해야 돼, 안 해?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금지되지도 않아요. 아셨죠? 자기가 개공이 도장을 딱 찍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중개보조원이 도장을 들고 옆에 서 있어요. 그거 나도 찍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는 게야. 그러면요. 그죠? 그래. 그죠? 같이 책임지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까지 하셨죠? 그럼 가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중개 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X. 근데 여기 질문을 드리면 그럼 중개 보조원이 무슨 당의 중개 행위를 해요? 라고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중개 행위라고 하는 건 중개 업무 수행의 의미가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을 있잖아요. 개공만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을 위한 전 단계가 조사 확인이죠. 조사 확인은 누가 해요?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고 중개 보조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개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뭐 현장 안내라든가 일본 다 포함되지만 그게 중개 행위예요. 그래서 중개 행위를 한 중개 보조원이 그죠? 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은 서명 날인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아셨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서명 및 날인까지는 소공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상 설명서에 교부 보존 있죠. 교부 보존은 누구의 의무다? 이건 개공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라고 하면 제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부는 누구 의무라고? 개공의 의무라고. 소공이 교부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교부 보존은 누구? 개공의 의무사항입니다. 개공만.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근데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거 하나 더 보셨죠? 앞에서. 뭐? 전속 중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렇게 3년인데 근거가 달라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그래서 전국 확대 이런 데요. 전국 확대. 어느 동네인 거 모르는데 구제역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죠? 구제역. 네. 전국 확대 곤란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하셨죠? 이렇게 전국 확대 몇 년? 3년. 이렇게 3년.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돼 있죠?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컷 잘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컷. 그러면 중개 완성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같은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랬죠? 중개 완성에다가 위에 적어요.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160페이지 있죠? 그래서 그 중개가 완성되어라는 말은 거래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는 게 계약 체결이죠. 그걸 서면화 시킨 게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다고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컷. 이게 뭡니까?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게 쌍방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아셨죠?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자, 그 뒤에 예전에는 사본을 보존하라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줄 거세요.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요. 전자문서는 전자계약서 있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게 밑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존이 되거든요. 자동 보관되니까 굳이 우리가 저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몇 개 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하셨죠? 그리고 전자문서를 보존하라 그랬는데 또 봐봐요. 뒤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드시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의무자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할 것이고 누구도 소공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존은요 하면 안 된다. 맞죠? 예, 그리고 오른쪽 시기입니다.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째 교부 및 보존인데 이거 누가 한다고? 개공이 합니다. 개공이 합니다. 그리고 역시 보존도 말씀 보신 거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하셨죠? 예, 근데 보존해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2번 설명서식이 몇 개 있더라? 4가지가 있다. 대상물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4가지 1식, 2식, 3식, 4식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입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둘 다 그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제재는 뭘까요? 그죠? 업무정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1번 기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고 법인은 누구? 대표고 분사무소가 있으면 책임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소공이 있으면 앞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줄을 닦으세요. 실제 이 질문 어떻게 잘 나오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알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되면 소공은 다 뭐라? 서명 날인 하라 말입니다. 소공이 많은 경우는 100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혼자 합니까? 함께라는 부사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개공이 작성한 경우에는 개공이 서명 날인하고 소공이 작성한 경우에는 누가? 개공과 소공입니다. 개공은 아시죠? 소공은 작성을 하지만 있잖아요. 혼자 하진 않아요. 서명 날인 하진 않을 때. 하죠? 서명 날인 하는 건 누구? 개공과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2번 동그라미 2번의 지문이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라는 말을 빼버리면 함께하고 빼버리면 OX, X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이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는 대표,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각각이죠. 각각.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제재. 개공은요 업무정지, 소공은요 그렇죠 자격정지 이렇게. 자 나중에는 설명서의 서식에 작성요령, 기재사항 다 그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두시고 넘어갑니다. 어디 가냐? 179페이지 179페이지 거래계약서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있잖아요. 의뢰시 빼고 이 거래 시점에 설명서 있죠. 여기 설명서가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거래계약서라는 걸 넣으면 돼요. 거래계약서를 딱 넣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누가요? 개공, 소공 아셨죠? 서명 및 날인까지 하고 똑같아요. 교부 보존할 때 이 보존의 기간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요? 그렇죠? 실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보존할 때 몇 년? 5년간 보존해야 된다가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계약서에 작성 가셔가지고 자 본문의 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컷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는, 아셨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랬죠? 그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이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입니까? 임의 서식입니까? 임의 서식입니다.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서식들은 다 법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임의 서식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장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할 수 있고, 그 표준 서식을 정하게 되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에서도 보셨죠?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그죠? 사용 의무는 없다. 이렇게요. 거래계약서. 그래서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고,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5년간 보존하는 것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라. 그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작성 교부 및 보존 의무자가 누굴까요? 개공이겠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업무정지.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서명 및 날인이 있습니다. 똑같죠? 누가요? 개공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이 나오면 앞, 뒤로 줄 거 보세요. 앞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뒤에는 함께라는 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예. 거기까지. 그래서 뭐 주된 사무소는 아니면 분사무소는 그래가지고 누가 서명 및 날인하는지가 나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교부 및 보존은 누가 해야 되죠? 개공이 해야 됩니다. 개공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개공, 소공은 크다 하시고, 잘랐습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컷,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제목을 달면 이중계약서 그럽니다. 근데 이중계약서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건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중계약서. 그런데 보통은 지문이 나올 때 앞에 거 나옵니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렇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뭘로 처리한다고? 이중계약서로 처리하세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이중이라고 말이 붙으면 이게 제재가 셉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중소속 있죠? 이중소속은 뭡니까? 절치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있죠? 이중사무소요. 이중사무소는 뭐죠? 예, 이중사무소는 상치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중요한 이거죠.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 다 이중 붙었죠? 이중계약서는 입에다 붙여서 상치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형벌이 병과되죠.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사유인데 이중계약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뭐다? 상취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다음에 1대1이 잘 따라와요. 아니고 하셨죠? 등록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중계약서, 상취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중이라는 게 4개가 있는데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중계약서는 이번에 개공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즉 상대적, 재량적 등록 취소 맞죠?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그리고 1대1 사유도 아니다. 아니라는데 포인트, 그죠? 예. 2번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등 가셔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한다? 권장할 수 있다. 줄 긋고 권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서식은 없죠? 까지. 그리고 이번 필수 기재사항에 가 보십시오. 다음 중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나오거든요. 주로 답은 보토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보통 비교를 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가 있었죠? 정보 공개 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죠. 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하고 차이를 물어요. 핵심은 뭐라고? 보수하고 보토조 해가지고 세 가지. 정보 공개 사항 그럴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공시지가요. 아시죠? 예. 공시지가 같은 거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냐면 사람요. 그다음에 물건이 있죠. 그다음에 돈이에요, 돈.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계약서에는 적히는 게 누가 사고 파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돈은 언제 주고받을 건지 아시죠? 그 내용을 적는 게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 거래계약서 필요기재사항이 아닌 거 있잖아요. 아닌 걸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요. 이 보수하고 조세에다가 특히 이것도 잘 나와요. 공법상의 제한. 공법상의 제한이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겠어요? 계약서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이미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게 설명이 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였어요? 샀을 거 아니에요. 물론 특약사항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라든지 이런 건 특약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어떤 제한을 받고 어떤 게 이용할 수 있고 없고 이거는 뭐야? 사기 살 때 이미 그죠? 계약 그 땅을 사고 살 때 설명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미 됐겠죠, 그죠? 이 용도, 이 땅에는 이 용도에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되고 이런 거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설명했고 설명서에 들어갈 상황이지 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누가 사고 팔고 어디에 있든 어떤 부동산인지 돈을 언제 주고받을 거냐 이게 끝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필수기재 사항에 보시면 주로 언급되는 게 인적사항 줄 다 것이고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는 뭔지 아시겠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계약일 이거 줄 다 것이고. 인적사항, 계약일.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게 6번에 권리 이전의 내용 있죠? 이것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8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거래 계약서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언급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어디에? 예, 거래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기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언급되는 건 인적사항과 그다음에 계약이라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래서 다음 중 거래 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주로 뭐라고? 보토조. 토 뒤에 뭐가 붙죠? 공법상의 제한 붙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로 아닌 지문으로 잘 나온다. 위반했을 때 제재 보입니까? 제재. 임의적 뭐다? 등록 취소 사유고. 그죠? 상대적, 재량적 그랬죠? 이중계약서를 말합니다. 상취만 그랬고요. 상취만.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공원. 자격정지. 근데 교부보조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부보조는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에 보니까 문제 한번 보시게 어떻게 나오는지 182페이지에 공인계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죠? 한번 봐봐요. 1번 국장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권장사항이라고 했죠?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공인전자문수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간요? 5년간입니다. 3년짜리는 전국 확대죠.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은 무슨 의무다? 그죠? 업무정지 처분일 뿐입니다. 아까 봐봐요. 서면 관련 위반은 그 중에 딱 한 개만 상처예요. 뭐? 이중계약서. 여기있죠? 그걸 빼고는 서면 관련된 위반은 다 업무정지예요. 아셨죠? 업무정지.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요규제사항이다 아니다? 이라 그랬죠? 특히 세 개는 기억하세요. 계약일, 인적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세 가지는 자주 나와요. 그리고 5번 분사무소 그러니까 책임자가 나올까요? 대표가 나올까요? 책임자가 나오고 그 분사무소에서 소공이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누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아셨죠? 요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배상 책임과 보정 제도는 다음 주에 저기 칠판에 보시면 뭐 한다고? 쉽니다. 설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원래 설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그죠? 나중에 추석이 영향이 많아. 추석 때. 자, 어쨌든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들으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 이상 펼치지 마시고 가끔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오늘 보신 내용도 사실은 양이 좀 되는 것 같지만 그 법 조문만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보실 때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했는지를 자꾸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기억이 살아나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설 잘 세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